지난 목요일 개천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에 이어서 오늘 서초동 집회 등 연일 보수와 진보단체 집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진영간의 새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셈인데요.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와대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사회부 이호정 기자 그리고 정치부의 황재영 기자 두 기자와 함께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앞서 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만 지금 서초동 집회 상황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주최 측이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검찰개혁이라는 집회 목적 대신 일종의 세대결 양성으로 집회가 오인받으면서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또 집회 참석 인원을 두고 보수 집회 측과 소모적인 숫자 논쟁이 계속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규모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체적인 구간 화면 등을 보고 판단해보면 지난주 집회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감 화면이라는 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촬영하는 그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서초역 기준으로 사방으로 500m가량은 모두 인파로 가득 찬 상황인데요. 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서초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정보의 인파가 집결됐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화장실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서초동 집회 인근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일부 설치된 반면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선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그 지난주 이제 집회 규모를 놓고 그 숫자 놓고 이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경찰이 이제 공개적으로 집계를 해서 내놔라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의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해외 사례 전에 일단 우리 경찰의 입장을 보면요. 우리 네. 경찰은 지난 2016년 촛불 집회 당시 추산 인원을 두고 차이가 워낙 커 논란이 일면서 2017년 1월부터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주요 5개국들 역시 과거 집회 추산 인원들이 문제가 되면서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2015년 일본의 아베 정부 반대 집회가 단적인 예인데요. 주최 측 추산 12만 명, 경찰 추산 3만 명. 이 화가 난 주최 측이 집계 방식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까지 청구했지만 기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16년 프랑스의 전국 노조 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0만 명 대 12만 5천 명, 1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 밖의 나라들에선 추산 규모를 밝히기도 하는데 역시 경찰 추산과 주최 측 추산, 또 상대 진영 추산이 달라 논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집회 중 사람이 가장 많을 때를 기준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주최 측은 집회 중 잠시라도 머문 사람들까지 다 합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지난 목요일 그 보수 단체 집회도 이제 규모가 컸는데 계속 새 대결 양상이 지금 커지는 모습이에요. 보수 단체들 역시 오늘 인근에서 집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공화당도 오늘 낮 12시 반부터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촛불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 성격이었는데 주최 측이 300만 명이 모였다고 발표한 개천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와 비교해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예. 오늘 집회도 추산 인원이 있었긴 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추산 인원 대신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서초경찰서 앞에서 서울 성모병원 앞까지 자리를 잡고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을 외쳤는데요. 양쪽이 오전부터 계속 신경전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황재영 기자. 네. 지난 3일 광화문의 이른바 보수 집회에 이어서 오늘 서초동 집회까지 서울이 이제 새 대결 양상의 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 뭐 나온 거 없어요? 현재까지 오늘 집회에 대해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아직 집회 초반이어서 그런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건데요. 다만 일부 관계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3일에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반응을 내지 않은 바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집회도 반응은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내일 역시 어떤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래도 조국 장관을 임명한 데가 이제 청와대인데 이 청와대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청와대 뭐 보관 같은 거 취재된 건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수와 진보의 집회를 통합할 수 있는 거는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뿐이 아닌가 이런 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입장을 내야 한다,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반응이 분분합니다.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징조임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에는 뭐 대통령이나 혹은 청와대 명의로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말이죠. 서초동 오늘 집회는 여당 의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지 않고 민생 현장 방문을 했다고 그러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민생 현장 방문과 지역 일정 등을 소화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집회에 여당이 연관돼 있다. 화면으로 이렇게 당직자들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네. 태풍 피해도 영향을 줬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강원 동해시의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민심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진보 보수 양측의 지지자들이 거리에서 연일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실종이 되고 시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치가 안 보이는 현 시국 상황, 정치권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수석 유호정, 황지영 기자였습니다.